어제는 회사라는 곳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100세 시대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고요. 인생이 기니까 제발 직장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돈을 벌다가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기존의 포맷에서 좀 벗어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제 이야기의 핵심은 회사를 오히려 내 인생을 설계해서 나의 꿈을 실현시켜가는 학교로 생각을 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회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저의 이야기가 손해일 것 같지만 저희들의 이야기는 오히려 회사와 직원이 서로 상생을 하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꿈을 꾸는 것이 있다면 말이죠. 만약 회사의 목표가 오직 돈을 버는 것이라면 그런 회사는 미래가 없습니다. 적당히 공부하고 얼른 떠나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죠. 열정페이라는 말도 그래서 세상에 나왔던 것이 아닐까요? 회사가 왜 학교여야 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모든 단체, 모든 회사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제일제당으로 출발한 삼성을 봅시다. 제일이라는 이름을 걸은 만큼 제일을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세계 제일의 회사가 되기 위해 모두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삼성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고객들까지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과연 고객들까지 가족으로 생각하는 회사가 됐나요? 제일을 꿈꾸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세계 제일의 회사로 만들어 가면서 그 회사를 위해 일을 하는 직원들과 그 회사를 응원해주고 이용하는 고객들까지 가족으로 만들었어야 하지 않나요? 그것이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꿈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그 이건희 회장 말년에 이 꿈을 놔버렸죠. 가다가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갈팡질팡하죠.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회사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않는 일이 하나둘씩 발생을 하면서 점점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회사에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노동자들만 남아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돈의 노예들이 과연 그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겠어요? 돈 받은 만큼만 일을 하겠죠. 그러니 회사는 당연히 위기가 찾아옵니다. 제가 한 10년쯤 전에 삼성건설과 한번 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아따 이놈들 프라이드 어마무지하지만 이 회사에는 아무도 책임질 놈이 없더군요. 시스템 자체가 회사의 결정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 담당 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회사 상무가 와서 야, 네가 뭔데 책임을 지냐고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물었죠. 그럼 그 책임은 상무가 지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 시스템적으로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야, 그럼 이 프로젝트는 없는 거냐라고 물으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그래 놓고는 6개월 동안 맨날 그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진척이 하나도 없는 회의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회의록을 가지고 다시 상부에 올려서 결국 어느 정도 손해가 생겨도 그 프로젝트를 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차곡차곡 만들어서 일이 진행이 되더군요. 아, 참 정말이지 한심히 벽을 뚫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준 공무원이죠. 그래서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에도 주인이 없다 보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문제가 생겨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말이죠. 책임을 지지 않는 명분 쌓기와 면책할 방법만 찾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행정부의 공무원들은 선거철이 다가오면 복지부동을 합니다. 그 덕분에 모든 행정들은 스톱이 되고 말이죠.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러니 회사에 어떤 미래가 있겠어요? 공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라는 회사의 주인이 없으니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주어진 일들만 처리하는 정말 생명력이 없고 미래도 없는 직장이 됩니다. 한때는 공무원이 철밥통이라고 너도 나도 선호하던 공무원을 이제 젊은 아이들이 하나둘씩 떠납니다.
당연하죠. 미래가 없는데. 차라리 그 행정 업무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경험 삼아서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실무에 익숙해져 버리면 떠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오히려 민간 회사는 불안정하고 미래도 불확실해 보이지만 실무를 배우는 곳으로는 공직보다 훨씬 이점이 많을 거예요. 다이나믹하기도 하고요. 이처럼 내가 배울 것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배우는 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그렇게 내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어떤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 나의 커리어 덕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가고 나는 실력자로 소문이 나겠죠. 직업, 직장, 회사, 그리고 커리어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는 것입니다. 굴곡진 삶을 산 배우가 연기에서 실감나고 맛깔스러운 연기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여기에서 제가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해야 하는지입니다. 컵의 원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컵을 만드는 회사에 다닙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은 날 입사를 했고 똑같은 월급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컵을 사용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합니다. 10년 뒤 두 사람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컵을 사용할 사람들을 생각하며 회사를 다닌 사람은 온종일 컵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컵에 대한 아이디어가 넘쳐납니다. 또 컵을 만드는 공정에서 효율성 같은 것들도 보이고요. 어느 날 회사에서 공모전을 벌이게 되면 그 컵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은 그 공모전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채택이 돼서 승진을 하게 됩니다. 또 승진을 하고 난 뒤에는 공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아이디어로 다시 회사에 엄청난 이득을 줍니다. 그러나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에 다닌 사람은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또 오늘 같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 바지저거리면 왔다 갔다 하겠죠. 여전히 10년 전과 똑같은 삶의 연속입니다. 만약에 이 회사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문을 닫게 됐을 때 회사의 사장님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마도 컵을 만들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던 그 직원만은 데려가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회사를 인수하는 분에게 저 직원은 꼭 붙들라는 말을 귀뜸해 줄 수도 있겠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하는지. 꿈이 있는 사람은 태도와 행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디에 있어도 티가 나죠. 이런 사람은 윗사람의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보는 법입니다. 만약 회사가 학교라면,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회사를 나가는 사람에 대한 관리도 좀 달라질 겁니다. 졸업생이거든요. 삼성이라는 회사의 졸업생은 사회에 나갈 때 좀 남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걸 졸업생 관리라고 불러봅시다. 왜 회사에서 물건을 팔아도 사후 관리라는 것을 하잖아요. 만약 어떤 직원이 아이디어가 좋은 것이 있으면 그래서 나가서 회사를 차리려고 하면 오히려 회사에서 적극 밀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 삼성에서는 이미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창업한 친구들과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역시 최고는 최고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 말입니다. 다른 회사들도 그래야 합니다. 기껏 가르쳐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회사를 나간다고 욕을 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회사가 직원에게 같이 미래를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면 그 회사를 나갈 직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회사가 회사와 같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한 회사의 책임이죠. 열정페이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입니다. 만약 그 일에서 배우는 것이 많고 미래가 보인다면 당장 아무리 돈을 적게 줘도 와서 일을 하려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당장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비전도 없고 배우는 것도 변변치 않은 회사가 그 쥐꼬리만한 봉급으로 갑질을 한다? 그러니 뒤통수를 맞죠. 이건 전적으로 회사의 문제지 직원들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아이를 기를 때 아이의 잘못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아이의 잘못은 100% 부모의 잘못입니다. 아이를 다뤄낼 실력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아이를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하는지 방법도 모른다면 그게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이 부모의 위치에 있다고 다 부모가 아닌 거예요. 부모도 공부를 하고 있겠죠. 아직 뭐가 부모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회사의 대표도 그렇습니다. 직원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지 매뉴얼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매뉴얼이 확실하고 비전이 있다면 돈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아마도 회사가 뭔지, 회사의 대표 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런 자리를 맡은 거겠죠. 정말이지 창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비전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고요. 꿈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꿈은 아무나 꿀 수 있는 것 같지만 꿈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꿈을 꾸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칩니다. 이 사회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요. 사람들은 재벌 2세, 3세들을 그저 금수저라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집안에 태어나서 그 자리에 가기까지 그들이 받아야 하는 압박감과 무게는 정말이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꿈도 꿀 수 있는 사람이 꾸는 거라는 이 말을 이 사회는 거부하고 있지만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인과율을 따라서 정확하게 작동하는 인연의 법칙에 의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직장에 들어갈 사람과 바로 사회에 뛰어들어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부류가 다릅니다. 마인드에서부터 기질과 성격, 생각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전혀 달라요. 누군가는 얽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날뛰어야 편한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자기가 결정해야 하는 그 상황을 극도로 못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해진 매뉴얼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 살아야 편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또 아이디어는 풍부한데 뒤처리가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용두사미가 일상인 사람들은 우두머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두머리가 될 사람은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뚝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질은 타고난 사람이 따로 있고요. 이런 원리들이 맞물려서 직장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고 회사를 만들기도 하며 커리어를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